네, 안녕하세요. 동강대학교 응급구조과 박시은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힘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좀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어, 소방청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당히 암울하고 응급구조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풀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소방 구급대원 간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자료는 팩트이지만 자료에 대한 해석은 저희 개인적인 사견이나 어떤 편향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응급구조사이고 응급구조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어보셨을 때 어느 정도는 심정적으로 좀 이해가 된다. 아, 충분히 저렇게 편향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공감해 주시고 한번 캐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1급 응급구사 배출 인원 총원을 보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이 중에서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이 2,300명 정도 되고요. 응급구조사는 1급 응급구사들 전체 배출되는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10%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약간 그 7% 정도의 비율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 인력이 얼마만큼 급격하게 배출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2010년에 1만 1천 명 수준이었던 것이 2018년 만에 2만 명. 10년도 안 돼가지고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과가 갑자기 증설이 되면서 그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의 어떤 수준 차이라든지 교육의 질적인 차이, 실습 장비들의 질적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간호학과 자체가 아무리 그 간호 인증 평가를 한다고 하여도 이런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간호 인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가 고도화되다 보니까는 환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죠.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 환자를 간호사 선생님들이 뭐 환자 20명을 뭐 간호 선생님 혼자서 봤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계 국제 표준에 맞추다 보니까는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러한 인력들이 자연 감소분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됐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시킨 간호학과의 인력이 다 어떻게 또 처리가 될지 사회적으로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2020년이 되면 간호사의 전체 인원이 OECD 평균을 뛰어넘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취약지라든지 병원 내에서도 비선호부서, 그다음에 광주의 경우에도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 선생님들이 충분하지만 준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문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자들이 필요한 분야에는 여전히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네. 왜 부족할까요? 그 첫 번째로 저는 매우 다양한 진로가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 좀 들고 싶거든요. 상급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교사, 간호직 공무원, 보건진료직 공무원,
소방구급대원, 교정직 공무원, 간호장교,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 간호직 5급,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간호직 7급, 심평원 심사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직,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근로복지공단 심사직, 기업의 산업체 간호사, 복지시설 등 국내에서 간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약 20에서 25곳 이상 이릅니다. 네. 이것 위에도 다 기술하지 못한 게 10개, 20개 이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운 이런 간호사의 역사 동안 간호 선생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그 양적 성장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신 거죠. 또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작 취약지 및 정작 환자의 간호가 필요한 장소 위에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양병원이나 의원에 근무하는 것보다 사실 좀 더 나은 곳에 내지는 준종합병원에서 고생하면서 환자 보는 것보다 이렇게 웰빙이 보장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보건의료연합체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의 이런 그 성명을 보면은 물론 그때 그 성명이 발표될 때 제가 많은 건의를 사실 했습니다. 예, 전국 보건의료 연합체에도 저도 이제 거기 간사로 이제 소속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간호협회 선생님들이 간호 인력 확대라고 이렇게 의제를 적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더 이상 확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간호 인력은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배가 중요하고 효율적인 배정이 중요한 시점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 부분이 좀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아직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거 보게 되면은 기사 내용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탓에 119 구급대원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좋지 못한 노동 환경과 태움으로 알려진 직장 내 괴롭힘 탓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뭐 선언인 것 같고요. 주장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선택이 있겠죠. 특히 남자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초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이제 구급대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고 또 뭐 10년 전, 15년 전 저희 1급 응급사들이 한참 많이 활동할 때는 구급대원 활동할 때는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 국회의원 대신 우리 오영환 소방관님 잘생기신 그분이 있잖아요. 예. 이게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도 쓰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미담이 좋으셔가지고 예, 좋은 지금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 그 공천을 받으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셔가지고 이제 소방관 최초의 국회의원의 영광을 누리고 계신데 그런 분들도 나오고 막 골드나워부터 해가지고 소방 구급대원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요즘에 최근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님들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이게 소방에 별로. 예. 자기들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병원에서 버티기도 좀 힘들어지고 또 여초 사회에서 좀 버티기도 힘들어지고 또 보니까 또 소방관이라고 하니까 좀 폼도 나고 좀 이렇게 뭔가 이제 구급대원은 별로 폼이 안 나는데 뭔가 이렇게 그 화제복 같은 거 입고 막 불 끄고 이런 거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SNS에 올리면 좀 이렇게 뭔가 좀 그 멋지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는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이건 제가 그 간호사 선생님들 그 위키백과라는 곳에서 그 가지고 왔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스스로 이제 적어 두신 내용인데 간호사로서는 실제 못 해본 술기와
단독으로 환자 상태를 판단해 이송병원과 응급처치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처음 접해보는 기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공채 시험을 봐서 합격하더라도 간호사가 면허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구급대원으로 지정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네. 스스로 이렇게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이거 간호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허만 있고 사실은 이거 모르는데 장비도 사용할지 모르고 응급처치를 모르는데 소방청에서 구급대원으로 그냥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사실. 소방청도 얼마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면허만 있어. 근데 할 줄 몰라. 근데 구급대원으로 지정을 해.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받는 겁니까? 네. 이게 우리 일반인들은 간호사라고 하면 응급처치 잘하겠지. 다 응급처치 숙련되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숙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못 해본 술기하고 처음 접해보는 기자재를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봐봐요. 이렇게 뭐 기관 내 사건이나 구급차 안에서 CPR을 한다든가 정맥 확보, 심전도를 찍고 판독한다든지 심전도 판독은 아닌데 교통사고 TA 환자 구출법.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환자가 보조석이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이거 구출법을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보시거든요. 어떤 환자를 에머전시하게 꺼내야 되는지, 어전트하게 꺼내야 되는지, 경추보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전혀 배운 적이 없으시고 임상에서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럼 현장에 나가면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차 안에 앉아 있다. 그럼 어떻게 꺼냅니까? 그냥 꺼내는 거죠. 그냥 잘 모르고. 구급차 내부에서 환자의 응급처치, 각종 외상환자 평가, 처치, 전혀 간호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방청은 그냥 시켜요. 하라고. 그다음에 BDO 후두경, KED. 예. KED에 대해서 한 번도 실습해 보지 않아요. 간호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을 건데 KED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루카스 뭐 이런 거 전혀 견인부목도 뭔지 전혀 모르고 킨척추 고정판을 이용해 가지고 환자 고정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사실. 예. 짧은 척추 고정판 이거 사실은 현장에서 환자를 구출하고 구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혀 이런 거 해본 적 없죠, 사실. 네. MPA, OPA를 실제 한 번도 삭관해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MPA, OPA를 간호사 선생님들이 삭관하는 게 맞냐?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관 내 삭관 당연히 해본 적 없죠. 이런 장비를 다뤄봐야 되는데 이거는 거를 이제 실제로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구급대원으로 지정하는 거죠. 제가 소방학교 강의를 나가보면요. 50명 간호사 선생님들이 있고 50명 응급의사 선생님들이 있죠. 그러면 강의의 이 수준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KD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거기 섞여 있으면 KD가 뭔지부터 설명해야 되고 긴척추 고정판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급 응급의사 선생님들은 어때요? 지루해 하는 거예요. 강의를. 아, 이게 저 교수님 와가지고 다 아는 내용 강의하니까.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모르거든요. MPA를 한 번도 마네킹이라도 삽입해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MPA부터 설명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1급 응급의사 선생님들은 그거 싫어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뭘 모르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거기 강의 나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하니까 지루해 하거든요. 응급의사 선생님들은.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처음 들어오는 내용이라 막 눈이 철망철망해요. 그래가지고 강의 끝나면 교수 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강의 끝나고 내려오시면은 가서 질문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간호사들이 훨씬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시고 근데 진실이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간호사의 구급대원 진출의 문제점이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제가 이제 질의를 해봤어요. 보건복지부에. 소방구급대원이 간호사가 기관 내 사건도 하고 성문이 기도기를 지금 삽입을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복지부에.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간호사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 내 사건 기타 각종 성문의 기록이는 삽입한 행위는 간호사의 진료의 보조로 볼 수 없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생각된다는 거죠. 이 사료된다는 표현도 웃기는 표현이에요. 뭘 사료돼요? 사료되기는 수행해야 합니다가 맞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LMA도 안 되고 LT2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삽입한 행위가 기관의 사건도 안 될 뿐더러. 그런데 소방에서는 이걸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면의 의료 행위를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청에서 간호사들한테 무면의 의료 행위를. 예. 어마어마한 불법이죠 이게 사실은. 기도 관리는 근데 사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관리는 많은 응급 환자의 정상적 처치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죠. 기초이고요. 근데 기초인데 어려워요. 기도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환자는요 2에서 4분이면 뇌수상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학문의 기본이 간호에 있기 때문에 학위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응급 환자를 평가하거나 적절한 기도 관리 장비를 스스로 선택해서 환자에게 직접 삽입하는 등의 응급처치를 배우거나 실습하지 않습니다. 왜? 무면허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는 겁니다. 네. 기도 관리 환자를 간호하는 것은 배우죠. 실제. 근데 실제 이것을 실습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이죠. 네. 평가하고 디시전 메이킹해서 직접 처치하는 거를 전혀 해보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병원 경력 기간 중에도 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의사를 보조하고 간호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시죠. 즉, 소방 구급대원이 되면 가장 기초적인 응급처치인 기도관리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도관리 훈련을 받지 않은 간호사가 현재 소방에서 얼마나 많은 전문 기도관리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까? 무면허 의료 행위이죠?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이 있었죠? 유권 해석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을 보면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다 전국 자료로 모아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 일단 경기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7년도를 보면은 기관 내 사건이 간호사회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93건입니다. 배우지도 않고 의료기관에서 해보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기관 내 사건을 93건을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계를 939건 했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죠. 성문이 기도기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게 안 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은. 킹튜브도 9건 했습니다. 기관 내 사건 74건 했습니다. 18년도에. 좀 줄었네요. 그런데 아이겔은 1769건 했습니다. 아마 스마트 의료 지도의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의료 지도 의사가 간호사에게 아이겔을 삭관하라고 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사주하게 되는 거예요. 소방 의료 지도 의사는. 왜? 법률상 허용되어 있지 않고 학위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기도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스스로 판단해서 디시전 메이킹해서 삭관하도록 배우지 않고 임상에서도 직접 아이계를 삭관하는 행위를 전혀 연습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거든요. 경기 지역만 일단 간호사에서 2년간 총 2,890건의 전문 기도 관리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이걸 제가 지금 봐보면 2만 건 이상의 무면허 의료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못했죠. 훈련되지 못한 간호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구조 선생님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인데 근데요. 미국 심장협회는요. 전문 기도 관리를 시행할 경우 환자 애우에 대해서 추적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도 관리 처치 받은 환자 애우가 추적 관리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했고 어떤 환자에게 행해졌고
그 환자에게 생존해서 퇴원했는지, 뇌 손상은 있는지 없는지, 신경학적 예우는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 93명 환자, 73명 환자 어떻게 됐는지 평가됐습니까? 어떤 환자한테 시행됐는지 추적 관찰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질 관리 툴도 마련하지 않고 소방은 그저 관섭 평가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평가에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간호사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주하고 방조하고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지속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힘주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또한 지도의사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 대부분 전문 기도관리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전국의 다수의 소방 지도의사들이 간호사의 면허 범위도 없는 기도관리 행위를 실시할 것을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밀히 법적으로 얘기하면요, 지도의사들이 전문 기도관리를 시행하는 환자 예우를 추적 관찰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가가지고 하루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알바비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가 구급대원에게 간호사에게 지시한 전문기도관리 행위로 인해 가지고 환자에게 어떤 애우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간호사에게 전문기도관리 지시하고 있고요.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지도의사가 법률에도 없는 간접 의료 지도를 통해서, 법률의 간접 의료 지도를 통해서 의료 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없습니다. 예. 판례도 없어요. 그런 불충분한 전화 상담이라든지 간접 의료 지도를 통해 가지고 간호사에게 법률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법적 고발 대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환자들이 실제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추적 관리 해볼까요? 예? 이 74명의 환자들 보호자 다 찾아가지고 93명의 보호자 다 찾아가지고 실제 이 환자가, 이 환자에게 이 시술을 했던 간호사는 실제 법률에서 보면은 그걸 할 자격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의료 기록 다 떼가지고 환자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분석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추적 관찰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이런 환자들이,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의료 지식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간호학과의 실습 교육과정 보겠습니다. 배웁니까? 기본간호, 건강사정, 성인간호, 모성간호 실습합니다. 전문 기도관리 실습합니까? 왜 전혀 배우지도 않는데 현장에서 이런 처치들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임상에서는 그럼 실습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소방에 들어가서는 그럼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기본 교육 2주, 1주 교육밖에 받지 않아요. 그런 걸로 어떻게 응급환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카리스마를 유지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전문적인 기도 처치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처치들을 고프로로 다 찍어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기도관리 처치들을 고프로로 다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것을 인터넷에 다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환자 구조, 차량 내 구조 배웁니까? 현장 평가 배웁니까? 현장 안전은 배우십니까? 의사 결정을 어떻게 적절하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의료 지도 받기는 배우나요? 이송중 응급처치에 대한 전문성은 있습니까? 전혀 배우지도 않고 실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팩트잖아요. 그 다음에 소방에서 구급대원의 경력 채용의 이 임상 경력을 보겠습니다. 인정해주는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원, 한의사, 조산원, 이런 게 구급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걸 왜 인정해 줍니까?
간호사의 경우에 구급대원의 경우에 많은 경우 저런 비응급 기관에서 경력을 충당해서 소방 구급대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경력만 채워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앉아가지고 나이트 때 소방 구급대원 시험 준비하다가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실제 비율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소방청이 구급대원 경력 채용에 대한 필요한 경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거든요. 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응급실, 지역의 외상센터, 응급환자 이송업, 뭐 이런 것들로 바꾸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러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응급구조사의 경우에요.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필수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경력을 응급실 경력 소방에서 원하는 이런 경력을 축적하고 싶어도요. 그 자리에는 이미 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앉아 있어요. 저희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경력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력을 쌓고 싶은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경력을 쌓으래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예? 또한 응급구조사가 의료 취약지라든지 간호사들이 선호하지 않은 응급실 등의 보조 인력 및 필수 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및 간호협회는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인력이라면서 철저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에 들어갈 때 이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소방에서 구급대원은. 그럼 그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안 뽑겠다는 소리죠. 정부하고 간협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실에서 경력을 쌓는 것 자체를 막고 있고 소방에서는 근데 이것만 요구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응급구조사는. 즉 소방청에서는 구급대원의 경력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응급구조사가 해당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정부 및 간호협회에서는 철저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막으면서 경력을 쌓아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조삼모사거든요. 예.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80kg 체중 이상만 여기 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먹을 게 어디 있나요? 먹을 건 줄 수 없어요. 80kg 이상으로 살을 찌워가지고 들어오세요. 이게 진짜 조삼모사잖아요. 제가 지금 많이 흥분해 있는데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로. 즉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병원 자체 취업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소방청에서는 대폭 강화된 구급대원 경력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 제가 잘못 지나갔는데 이거 있거든요. 군 응급실 근무 경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군 응급실이 아니고 구급대원이나 응급구조사들이 군의 현장에서 훈련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어 전투 상황이 발생 가능한 현장에서 그 근무 경력을 쌓고 있는 응급구조사도 있거든요. 응급실이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구급대원하고 더 어울리는 게 그런 전투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군병원 응급실만 근무 경력을 인정해 준답니다. 군 안에서 앰뷸런스를 탑승해가지고 앰뷸런스 탑승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한다거나 훈련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다거나 전투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훈련을 하는 이런 응급구조사 근무 경력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응급실만 또 인정을 해준대요. 근데 이런 게 이 개정안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법률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훈령도 아니에요. 이게 훈령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렇다면 응급구조사는 어디서 경력을 쌓고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이죠. 응급의료 현장의 전문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둔 응급구조사는 응급실에서도 일할 수 없고 소방구급대원으로 취업할 수 없어요.
길도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은 허술한 구급대원 채용 기준을 활용해가지고 최근 구급대원으로 대거 이직을 하고 있어요. 정작 의료 현장의 공백은 이것 때문에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간호사는 간호가 필요한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력을 보면은 구급대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이런 데서 학위 과정에서 배우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런 응급처치를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들이 어때요? 추적 관찰하지도 않아요. 환자 예후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면 이건 다 무면허 의료 행위예요. 의사하고 전문 기도관리는 국내에서 법률적으로 보면요. 1급 응급구조사와 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의료 지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가고시 과목, 실기 과목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전문기도관리 LMA, LT튜브, 인투베이션 몇 번 연습합니까? 졸업하기 전까지 500번 이상 연습을 해요. 마네킹에다가 1000번 가까이 연습할 겁니다. 저는 1000번 가까이 연습했어요. 1000번도 넘게 마네킹에 연습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환자한테 해도 쉽지 않습니다. 1000번 가까이 연습한다니까요. 실제로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요. 마네킹에다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공백이 심각해져가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 제가 한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취약지 응급의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목포에서 했습니다. 취약지가 응급의료 취약지가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 문성우 센터장님, 김호연 교수님, 김지혁 센터장님, 저 뭐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요 여기 보면요, 이때 저는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에서만 한해서라도 응급구조사가 응급실에 어떤 보조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을 좀 개정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 간호협회에서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인력이지 병원 내 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의료 체계를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의료 체계를.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아니, 본인들은 우리 자리 다 뺏으면서, 그리고 소방에서도 이렇게 경력을, 구급대원에 필요한 경력을 의료기관 내로 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의료기관 내에서도 응급실로 점점 좁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협에서는 응급구조사가 병원 내 인력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병원 내로 들어오면은 의료 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왜? 구급대원이 되는 길이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거의 유일한 길인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삼모사죠. 예? 그러면서도 정말 정작 간호가 필요한 취약 지역에는 별로 취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예. 돈 많이 주고 수도권 웰빙 할 수 있는 곳으로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나요? 편한 공무원 자리 이런 데로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골에서 의료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저희가 근무하겠다는 겁니다.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응급실에서 취약지역 완도 뭐 이런데 시골들 이런데 저희가 가겠다는 겁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선생님들 안 가시니까. 그런데 저희를 못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 제가 지금 많이 흥분해 있는데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간호사 선생님들이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구급대원이 하나의 좋은 직장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 응급구조사들에게는 모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병원 전 응급처치,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배워요. 저희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공무원 직렬, 다양한 병원, 수술반, 중환자실, 병동 취업도 못해요. 그거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 그런데 저희에게 소방구급대원은 어쩌면 너무나도 소중해요. 전부나 다름없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거든요. 저희의 연간 배출 인력은 간호사님들에 비하면 7%에 불과해요. 저희는 응급실 필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경력을 쌓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따라서 소방청의 강화된 구급대원 채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 또한 매우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저희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 앞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정부 책임은 없습니까?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을 보면요. 정부는요.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또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추계에 대해서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정부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도화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 직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중요하죠.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떤 특정 직군이 독점하려 하는 행위는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수정 및 유연성을 경직시키고 후퇴 불가능, 수정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한 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담당자들을 보게 되면 간호협회의 막강한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만 보인다는 거죠. 간호협회 또는 간호사들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가지고 정작 국민이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소위 말해 웰빙이 가능한 영역 확장에만 집중해 온 게 현 간호협회의 실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급대원이라는 자리도 간호협회에서는 그저 선택 가능한 하나의 선택지이겠지만 저희 응급구조사들에게는 전부나 다름없는 자리입니다. 응급구조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병원에도 못 들어가게 하죠. 간호사가 잘 가지 않는 취약지 응급실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해도 간호협회와 정부는 반대하죠. 중앙구급센터도 간호협회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 못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간호협회 무서워가지고 아무 말 못하잖아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간호협회 무서워가지고 자기 일 안 하고 그냥 방관만 하잖아요. 저희한테 협의해서 오라고 하거든요. 간호협회 가서. 저희가 어떻게 협의합니까? 3만 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 6만 명 간호협회 조직 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시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협의해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저희가 만나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예? 근데 정작 위에서 알지도 못해요. 소수 의료 직군은 그냥 싸그리 무시합니다. 정부 정책자들의 관심 밖의 대상에 있어요.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관심 없어요. 왜? 펴먹고 사니까. 60만 간호사가 중요하지 3만 응급구조사나 몇 명 되지도 않는 의료기사들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공무원들은 어때요? 승진하기에만 바빠요. 자기가 어떤 해당 부서에 있을 때 그 부서에서 큰 사고 안 치고 간호협회 안 건드리고 조용하게 그냥 승진하면 된다 이거예요. 정작 문제가 눈에 보이고 해결해야 되는 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의혹을 가지고 나서가지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한테 옆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또라이라고 해요, 또라이. 그런 문화예요. 소방구급대원으로 또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아까 제가 봤잖아요. 이런 조건을 요구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곳에 근무를 할 수 없게 우리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정부랑 간호협회가.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걸 배우는데 필수 인력으로 좀 지정을 하거나 보조 인력을 지정을 해달라고 해도 병원전 인력이라고 하면서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소방청은 이런 기준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조사모사냐 이 말입니다. 피를 토하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병원 취업은 복지부와 간호협회에서 극렬 반대를 해요. 병원 인력 아니라고 하면서. 케이타스를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병원에서 하고 있죠. 케이타스 입력은 못합니다. 말이 됩니까? 업무에는 있는데 케이타스를 입력을 못해요. 의료법 위반이라고. 이런 거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은 게 대한민국 응급의료과 복지부 공무원들이에요. 왜? 문제 생기면 자기들 시끄러워지니까. 승진에 문제 생기니까. 조용히 있다가 보건복지부의 메이저과로 승진해서 가야 돼. 보건복지부 안에서 응급의료과는 마이너거든요. 골치 아픈 과거든요. 조용히 그냥 거기에 있다가 메이저과로 골치 안 아픈 과로 갑질할 수 있는 과로 승진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 그런 쓰레기 같은 관성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소방청 또한 쌓을 수도 없는 경력 조건을 붙여가지고 구급대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경력 조건 붙이기 전에 시험 과목이나 먼저 개선하십시오. 필요도 없는 소방 행정이나 무슨 이상한 과목 그런 거 시험 보지 마시고 정말 구급대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시험 과목으로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학과를 요구하지 마시고 과목을 요구하십시오.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했냐 간호과를 졸업했냐를 요구하지 마시고 학위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수료했냐를 보라 이겁니다. 구급과 정말 필요 있는 과목을 수료한 학생인지 그거를 선택 요건을 보십시오. 구급차 1시간도 안 탄 사람을 구급차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구급대원으로 채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먼저 바꿔야 될 때예요. 그런 걸 먼저 개혁할 때랍니다. 개혁할 때라 이겁니다. 응급구조사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밥그릇 싸움입니까? 저희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인들과 정부는 저희 편이 아니에요. 60만 간호협회에 비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저희를 응급의료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희 만드셨잖아요. 저희들을 잉태했죠. 저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응급구조사가 태어나고 싶어서 저희가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위 관료들이 정부에서 만들어 저희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까? 얘기만 나놓고 이 애가 어떻게 그 사회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고 하는지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냐 이겁니다. 왜 조산모사를 하냐 이거예요. 저희들 앞에서. 병원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병원 경력을 왜 요구하냐 이겁니다. 중앙특채는 다 없애면서. 소방 관련 학과는 중특을 계속 뽑으시잖아요. 그런데 응급구조사 구급대원들은 경력이 필요하다고 안 뽑으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들을 병원 취업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쩌라는 겁니까, 저희한테?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공무원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있어요, 저희한테. 응급의료과 선생님들, 과장님, 사무관님, 저희한테 뭐라고 있습니까? 간호협회에 가서
협의를 해서 오라며요. 간호협회에서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협의를 안 해주는데.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한 사항은 협의 안 해줘요. 왜? 저희들 무시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해가지고 오라는 소리가 뭡니까? 가가지고 사자 아가리에 가가지고 사자한테 물려 죽으라고 오는 소리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고 있어요. 저희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응급구조사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뭐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방구급대원으로 이미 취직해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후배는 이제 앞으로 없어요.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취업했으니까, 공무원 됐으니까 관심 없어. 나 불편하게 하지 마. 응급구조사 100년이라는 역사로 봤을 때 이제 20 몇 년입니다. 지금 응급구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응급구조사라는 대한민국의 이 응급구조사라는 히스토그램 앞에서 모두 다 선배들이고 모두 다 선구자입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상에 계신 응급구조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후배는 이제 앞으로 없어요. 응급구조학과에서 응급구조사들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 예? 응급구조학과에 빨대 꽂아가지고 학생 교육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학회 활동도 안 하시고 응급구조사를 위해 노력도 안 하시고 그냥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일신의 영단만을 위해서, 예? 그렇게 활동하시는 교수님들, 지금 응급구조학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과가 아닙니다. 제발 정말로 변화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가 필요할 때라니까요.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너무 감정이 제가 격해져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한번 강의 내용을 이 강의 내용이 아니죠. 저의 울분을 토하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제가 정말로 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나, 편협한 생각인 걸 한번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